안녕하세요. 크립토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크로부터 차트부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의 어떤 그 이제 배수를 굉장히 늘려서 하는 20배 롱, 30배 롱, 특히 이제 상방에 배팅을 하는 포지션들이 다 청산이 됐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이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청산됐던 때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이번 하락이 선물 청산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청산이 돼서 단순히 가격이 그냥 떨어졌던 그 인과관계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격이 안 좋을 때 이 하락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초기에 하락폭이 크진 않더라도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청산이 계속되면 이제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수요가 붕괴가 됐다. 코인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디레버리징 현상으로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청산될 거 싹 다 청산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장난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해 1월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 밈 코인이 나왔고요. 사실 그 멜라니아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밈 코인을 취임 바로 그 하루 전이었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펌핑,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고 펌핑을 시키고 그 코인 가격도 올랐지만 그 코인을 발행해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도 트럼프 가족에게 이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취임하기 전에 해야 이제 법을 좀 이렇게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클래리티 법 통과가 되기 전에도 지금 이 선물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불꽃놀이를 즐기려는 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홀더, 이건 사실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런 지갑 주소를 한번 봤더니 지난 7일 사이에 무려 54,000개의 비트코인을 샀답니다. 이들의 비트코인 개수를 합쳐보니까 357만 5천 개, 총 2,100만 개거든요. 그 중에 357만 개가 넘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게 지금 지갑 주소를 그대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믿을 만한 데이터라 보시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 사실 17년도 그랬고 21년도 그랬고 30% 떨어진 게 빅딜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형 투자자와 기관들의 저점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지금 기관의 추측입니다. 단 누군가는 파니까 샀겠죠. 누가 팔았냐?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들고 있는 장기 고래들은 또 신나게 팔고 있더라.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우량 코인,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뒷단에 나중에 XRP, 솔라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의 손바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중앙은행,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중앙은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뒷단에 트럼프 킹메이커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12년 전, 13년 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헐값에 수만 개를 샀던 고래들이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60% 이상 여전히 들고 있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앙은행 해야 되는데 통제력을 더 갖춰야 되는데 개인들이 들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누가 얼마만큼의 코인을 얼마나 샀는지, 몇 개나 샀는지는 내년 2월 중순에 밝혀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겠지만 새로운 이름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해보지만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돈나무 언니 아시죠?
무려 830억 원어치의 코인 관련된 주식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640만 달러입니다. 제일 많이 산 게 의미심장합니다. 비트마인 주식을 1,700만 달러, 코인베이스 주식을 1,626만 달러, 서클도 1,000만 달러 이상 샀습니다. 블록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불리시 거래소입니다. 아크21 쉐어스의 비트코인 ETF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코인이 다 망했다라고 하는 시즌 종료가 사실은 뭐 이제 몇 달이 넘어서 거의 1년을 채워갈 기세인데요. 코인 종합 선물 세트를 830억을 삽니다. 저는 이 돈나무 언니의 스타일을 아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총알을 많이 쓰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보통 이렇게 분할 매수로 100억, 200억 뭐 이 부근에서 항상 이렇게 분할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거래소 주식, 뭐 코인베이스도 거래소죠. 스테이블 코인, 뭐 서클이죠. 비트코인, 뭐 ETF도 샀고 이더리움, 저 비트마인 그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들을 어쨌든 힘을 모아서 또 이제 한 방을 샀다. 수익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다 아는데요. 실천하기가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돈나무 언니는 꾸준히 실천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투자에 처음 입문을 할 때는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조금 안다라고 할 때 처음에 들어옵니다. 나 이거 좀 공부 좀 해봤어. 유튜브나 몇 번 봤더니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투자를 합니다. 나름 분할 매수도 하고요. 나름 물타기도 하고요. 뭐 나름 노력을 해서 어디서 뭐 이렇게 돈을 좀 더 끌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코인에서 1년, 2년은 뭐 저는 주식 시장으로 치면 거의 뭐 한 5배에서 10배 이상 더 그 변동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큽니다. 이것을 코인을 한 1년, 2년 하다가 에이씨 내가 이거 괜히 했네. 이런 부류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실패를 해도 다음 시즌에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험이 무조건 연차가 쌓인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닌데요.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물며 돈나무 언니의 지금 투자 경력은 무려 45년이 넘습니다. 55년생이죠. 사실 돈나무 언니가 아니고 돈나무 할머니에 가깝습니다. 이분은요. 45년 이상 그 살벌한 월가에서 생존을 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패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살아남으셨고 본인의 스타일,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바닥을 잡기보다는 이분은 그냥 분할 매수하고요. 분할 매도로 쓱쓱쓱 샀다가 쓱쓱쓱 빠져나옵니다. 이분조차도 바닥과 꼭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신 거고 바닥을 잡을 수 있었으면 아마 잡았을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타이거 리서치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포기하고 있대요.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중은 이제 뭐 전기세다 뭐다 해서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AI 데이터 센터로 피벗을 했다. 그러니까 변경을 했다. 전환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헐값에 파는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도 AI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줍니다. 왜? AI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대형 채굴 회사들의 대주주가 누구라고요? 뱅가드 어마어마하게 투자 많이 해놨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대형 채굴 기업들의 대주주예요.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락장이 만에 하나 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재미가 없다면 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뛰어들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채굴장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니 어차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고 있고 지금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돌리면 되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임대 주고 임대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이 좋으면 비트코인 채굴 하면 되는 거고, 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한다? AI 데이터 센터로 바꿔치기 한다. 한 수 앞을, 두 수 앞을 내다 보시고 투자에 대한 해칭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플랜 B 혹시 있으십니까? 코인 투자는 특히 플랜 B가, 심지어 플랜 C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변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저는 빚을 권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자동차 담보대출도 있고요. 뭐 리스, 그리고 뭐 60개월 할부로 자동차 사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부동산 뭐 이제 큰 프로젝트 할 때도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수천억을 꿔서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요. 기관에서는 기관채를 발행합니다. 채권도 발행을 합니다. 이게 다 은행 시스템, 쉽게 말하면 대출로 굴러가는 경제입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크레딧,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는데 신용은 사실은 높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혹시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개념일까요? 사실은 은행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신용, 크레딧, 이게 좋다. 이게 좋은 사람을 왜 이렇게 추릴까요? 간단하죠. 돈을 빌려주는데 돈 떼먹히면 되겠습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더 이제 이자율을 좀 더 이제 저렴하게 하는 거고, 신용이 높다, 신용이 낮다, 별거 없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서 수익화를 해야겠죠. 그래야 돈 안 뜯기니까. 대출 시에 그냥 뭐 대충 뭐 자선 사업가처럼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주택에 대한 시세, 위치, 공시 가격 꼼꼼하게 은행에서 따지겠죠. 자동차 몇 년산이야, 뭐 문제 없었어, 보험회사 이것까지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연봉, 직장이 어디야, 이거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금, 적금 얼마야, 총 자산이 얼마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미국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 주택담보대출인데 미국 이제 모기지라고 하는 게 있죠. 모기지에 이제 영어지만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르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기지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약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모기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빌리는 순간 우리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좀 섬뜩한 어원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2, leverage라고 하잖아요. leverage가 아시죠?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그러니까 내 힘을 적게 들여도 나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입니다.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되고요. 하지만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죠. 잘못 사용하면 그 밑에 깔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또 이제 하시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B2의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요, 지금 막 칼을 막 그냥 무사의 무림의 고수들, 사무라이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들을 위한 크립토 교육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빚을 내서 그냥 투자하시고 나중에 쓱쓱 하시고 갚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될까요? B2 하셔서 단타에 성공하시고 한 방으로 크게 벌고 나중에 빚을 싹 갚고도 뭐 이제 수십억 수백억 버신 분들 있겠죠. 1명 2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 자체는 제가 그분들은 이 방송을 굳이 봐야 될까 하는 저는 일단 의구심이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는, 이건 뭐 이제 사실 지겹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왜 50%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는지, XRP, 솔라나까지는 한 80% 이상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고, 선물로 사면 좋겠다. 그리고 여윳돈으로만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뭐 여러 번 드렸죠.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기조차도 싫은 거예요. 근데 성공 투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그 여정을 쭉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요. 5년, 6년, 심지어 10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본성에 거스르는 결정을 계속적으로 할 때 나의 어떤 노력과 운이 맞닿을 할 때 성공 투자라고 하는 결실이 드문드문 맺힙니다. 노동 가치가 앞으로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폭.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 그냥 돈을 낳고 빚을 내서 뭐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사는 게 사실 우리의 월급의 상승률보다 더 높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을 만약 이렇게 내면 될까요? 그래서 노동은 쓸모없다. 틀린 말입니다. 결론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월급 받고 이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버는 사업소득이나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죠. 이걸 버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비용을 아끼고요. 소비, 사고 싶은 거를 절제한다. 이거 저축액으로 모았다가 이걸로 이제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나는 조금 절제했다가 이걸로 내가 코인 투자를 하겠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좁은 길, 넓은 길 비유가 있어요. 이건 좁은 길입니다.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죠. 반면에 쉬운 얘기를 드려볼까요? 넓은 길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60개월 할부입니다. 왜? 쉽고 편리하잖아요. 왜? 어차피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이변이 없는 한 난 회사에 앞으로 10년, 20년 다닐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대출이라는 것을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잠깐 동안 심지어 최악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걸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훌륭한 도구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그럼 뭐냐?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가 와가지고 코인 어쩌고 저쩌고 주식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야 코인 대박 났어? 걔 강남 갔다고? 그건 있을 수 없지. 제가 나보다 한참 새파랗게 어린애가 지금 나는 벼락 거지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투로 추격해서 내가 따라잡아야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B2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쟤가 대박이 났고 나 빼고 다 부자가 됐으니 나는 더 킹 대박이 나야지. 나는 더 초대박이 나야지. 저는 이거는 무지랑 탐욕, 교만의 결정체, 합체물이라고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빚을 내면 결과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의 가격을 보면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이제 어떤 분은 비패가 차려졌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저는 빚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소액으로 그냥 살 뿐입니다. B2를 만약에 하신다면 최악을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코인 투자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돈 갚아야 될 때 코인 또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러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거든요. 장담컨대 내가 이거 무조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 이 돈 다 날려도 굉장히 이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최악을 머릿속에 시나리오 플래닝을 최소 10번 이상 돌려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유동성 자산의 30% 이내의 빚만 내가 내겠다. 혹은 내 총 자산의 10%, 15% 이내의 빚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 B가 없으면 꿈도 생각도 빚 자체, 투자도 아마 이제 얼씬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일 큰 은행 25개 중에서 14개 은행이 비트코인을 팔겠다 혹은 취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쪽 도표에 보시면 주로 초록색 라인이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은행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 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PNC 그룹 등등 이런 주로 위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일진 은행들,
형님들이 다 비트코인을 이제 팔거나 혹은 팔 계획에 있습니다. 발표를 이미 했죠. 일진 형님들이 가면 미국의 2진, 3진, 4진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겠죠. 일진이 가면. 그럼 미국이 갔는데 유럽은, 일본은, 싱가포르, 한국은, 저기 아니면 뭐 다른 뭐 동남아시아 아마 비슷한 형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크립토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비트코인 지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알트코인은 별도의 지수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극단적인 공포고요. 역사적으로 이 11이라고 하는 수치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비트코인 지수입니다. 이게요, 25 이하로 내려가면 극단적인 공포고요. 이게 10 이하로 내려간 적은 사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현재 11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11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가격이 가장 낮다? 그건 아닙니다. 심리 지표와 가격은 다르거든요. 어쨌든 투자 심리가 많이 현재 얼어붙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요. 현물의 어떤 지속적인 추매. 이제 뭐 비트코인 그 지금 탐욕이 아니고 공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공포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꾸준히 월급 나오는 대로 소득 생기는 대로 꾸준히 그냥 추매를 하면 좋겠다. 혹은 나중에 저 이제 막 80을 넘어서 90을 찍기도 한단 말이죠. 뭐 90이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팔면 되겠구나.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딱 좋습니다. 분석 중에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솔라나는 뭐 4분기, 솔라나도 뭐 이제 하락세죠. 근데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난 4월달, 그러니까 25년 4월달은 관세 폭탄이 터졌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6월달, 쉽게 말하면 더블 버튼, 이중 바닥을 지지선 예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솔라나는 그 4월달, 6월달 바닥 대비해서 그 위에서 놀더라. 한마디로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솔라나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 4월달 혹은 25년 6월달 요때 대비해서 이때가 이제 그때 단기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저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느냐. 요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들의 현재 주소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뭐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솔라나 방금 얘기를 드렸었죠. 현재 가격이 지금 여기라면 25년 4월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실 그 어떤 코인이든지 올해 4월 달 저점, 그때 이제 핵폭탄, 그때 공포가 엄청 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주식도 이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때 저점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간신히 간당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인 코인이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쯤이라고 한다면 25년 4월 달은 이게 200만 원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 대비했으면 훨씬 더 밑에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더리움은 사실은 가장 잘 버티고 있다. 위에서 한참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인은 압도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요. 절대적인 선방이 아닙니다. 이 코인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잘하고 있는 코인이 현재 이더리움입니다. 반면에 이제 XRP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잘 버텼어요. 잘 버텼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현재 가격이 지난 25년 4월달, 25년 6월달 가격과 비슷합니다.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지난 4월달의 저점이 깨질 기세죠.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제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XRP가 어떤 코인인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좀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다. 난 XRP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지금 얼마가 됐든지 결국 10,000원, 20,000원, 30,000원 올라갈 거라고 난 확신한다. 이런 공격적인 분들은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난 그걸 못 잡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모으겠다. 이런 부류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조금 이분들 보수적이죠. 바닥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지금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 달이면 끝날지 두세 달 걸릴지 심지어 뭐 저기 한 4, 5개월 걸릴지 이건 모릅니다. 바닥 찍는 거 난 보고 나서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된 그 이후부터 들어갈 것이다. 좋습니다. 그때 들어가시나 지금부터 들어가시나 이거는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는 영역이에요. 정답은 없고요. 내게 맞는 뭐 남들이 좋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나한테 맞는 옷 방법을 투자에서도 찾으셔야만 합니다. 도지코인을 한번 봐볼까요? 도지코인은 현재 가격이 이제 뭐 이 아래에 있다면 25년 4월 저점 사실 깨졌어요. 도지코인도 그간 잘 버텼거든요. 근데 결국 지난 4월 달에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외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제 지난 4월 저점 대비 하나, 비트코인 대비 하나 처참하게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나름 뭐 좋아했던 그 아발란체라고 하는 코인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잘 들고 있지만 현재 가격이 25년 4월달, 6월달 저점보다 한참 밑에서 놉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는 생각은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나름 라지캡 코인이거든요. 미국 ETF도 누군가 지금 신청이 됐고 DAT 뭐 상장 기업도 지금 이 코인 사고 있고요. 근데 아발란체조차도 25년 4월 저점에서 그 바닥을 뚫고 밑으로 지금 쭉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바닥이 안 잡힌 거예요. 이거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몇 개월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발란체보다 더 밑에 있는 미들캡들, 스몰캡 코인들은 이거는 정말 그 처참함 수준이 이제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그럼 여기서부터 나뉩니다. 중요해져요. 뭐가 중요하겠냐? 그 전에 바이낸스 설립자가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점에서 코인을 사서 사이클을 끝까지 견뎌온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저 사람 그때 바닥 운이 좋았네. 잘 잡아가지고 지금 뭐 비트코인 몇 개, 이더리움 몇 개, 솔라나 몇 개 대단해. 근데 저 사람 싸게 잘 샀지.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같은 순간에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과거도 생각이 났고요. 이 좌우장팡이 하는 말은 굉장히 저는 뼈가 있다고 봐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정신을 못 차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가 중요하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하락기, 하락장, 아니면 폭락장에 나오는 코멘트 중에 전형적인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나 코인 한지 7년, 8년 됐거든. 야, 요즘 신입 좋겠어. 초저가, 할인, 박앤, 세일 어떻게 이럴 때 들어오니? 운도 참 좋다. 정말로 저 이거 10년 전부터 들었고 지금 또 듣고 있잖아요. 정말로 운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이런 분도 아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댁은 옛날에 쌀 때 샀다면서. 그러니까 견디지.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뭐 들어온 지 1년,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난 하락밖에 겪은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거 못 버텨요. 이해는 되지만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성공 투자의 비결은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도 한번 과거를 반추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코인 시장 뭐 그때 많이 샀겠죠. 17년 때 뭐 기분 좋았지만 18년 그 박상기에 난 이후로 막 그냥 우수수 깨집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량 코인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5% 제일 양반이 비트고요. 이더리움 뒤에 얘기 드리지만 이더리움 마이너스 96% 97% 같습니다. 웬만한 코인은 다 마이너스 90% 아래였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맞았겠죠. 특정 코인은 97%도 가더라고요. 마이너스 97%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남 탓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박상기 욕하고 뭐 게리 겐슬러 욕하고 일론 머스크 욕하고 그거를 하는 대신에 저는
제가 뭘 잘못했지? 난 분명히 맞게 봤는데 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난 진짜라고 봤는데 가격은 형편없었던 거죠.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 간단했어요. 제가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떠났어야 됐는데 반대로 한 겁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았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잘못. 애초부터 건드리면 안 되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덥석 샀던 거죠.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세 번째, 욕심을 절제를 못했고요. 공포를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진 거죠. 이걸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다시 코인 투자하면 내가 뭐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이유로 제가 가지는 않았고요. 재도전하기로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제가 2018년도 이걸 거의 페인처럼 공부를 했어요. 페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우리 뭐 그 제가 그때 가족도 있고 애도 있고 했는데 다 거의 뭐 그 저기 뭐 신경도 안 쓰고요. 거의 집에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안 나요. 회사에서 그냥 회사에서도 틈나면 그냥 그것만 허구날 쳐다보고 있고 집에 오면 거의 뭐 새벽까지 이걸 뭐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페인처럼 공부를 합니다. 왜? 저는 제가 왜 졌는지 뭐 분하기도 했겠죠. 화도 났겠죠. 저는 이걸 그냥 공부에 다 쏟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2014년부터 뭐 비탈릭 초대하고 바이낸스 창펑차오 초대해서 행사를 했다는 애가 제 지식이 고 수준이었다는데 전 스스로에게 분노가 사실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바닥을 다지면서 지식을 쌓았죠. 그러다 보니 19년도 초에 기회가 왔음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랑 그래서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18년 말 12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9년 초 이땐 1월이었죠. 비슷해요. 그때 비트코인 356만 원. 그때 무슨 얘기했냐? 크립토 윈터가 이제 왔다. 이제 비트코인 350인데 100만 원 가고 이제 빵원 간다. 그때 뭐 지금은 호재는 쌓여 있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호재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뭐 대기업이다, 뭐 ETF다. 희망고문만 뭐 이제 한 7년 이상 했을 때입니다. 뭐 ETF 언감생심이에요. 그때 당시 이더리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92,450원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245만 원까지 갔었던 이더리움이 9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96%입니다. 얼핏 보면 이더리움이 쉿코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쉿코인, 뭐 트래쉬, 쓰레기다. 왜? 2017년대 이더리움이 왜 올랐습니까? ICO를 하는데 ERC 뭐 20에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들을 엄청나게 발행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ICO 광풍 코인 찍어내는 게 뭐 혁신이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더리움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사실 망해서 없어졌어야 돼요. 왜? 마이너스 96%가 이게 무슨 주식으로 치면 이거 상폐됐어야죠. 그렇죠? 저의 행동은 그래서 남들이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 남들 얘기는 다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내가 이게 진짜 그럼 쓰레기인가? 판 거예요. 판 겁니다. 그냥 끝까지 판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책이 있고 뭐 유명한 뭐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끝까지 파요. 주로 이제 해외 유튜버 사람들 많이 봤던 걸로 제 기억에 납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언론사 뭐 사이트 그냥 다 뒤진 거죠. 하루 종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라고 해도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내가 볼 때 이건 쓰레기가 될 수가 없다. 2017년 고점 대비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96에서 97%. 이거는 뭐 처참합니다.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저의 현실은 뭐였냐? 당장 뭐 이제 코인을 그러면 주워 담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월급이 몇 달 모이면 이제 좀 그래도 쌓이겠죠. 뭐 그렇다고 뭐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쌓은 거예요. 월급을 아껴서 저축을 해놨다가 비트코인이 400만 원부터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400만 원, 420만 원, 430만 원, 470만 원, 500만 원, 550만 원,
80만 원, 600만 원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저는 이제 그 숙제가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물음표 나는 시즌은 이미 지났던 거죠. 똑같이 지금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내 코인이 진짜 쓰레기가 맞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뭐 비트이더가 아니고 땡땡 코인 지금 들고 있는데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이건 본인께서 결정,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누구를 이렇게 막 탓하시면 사실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영순위, 사실은 이건 태도에 관한 건데요. 스스로 자책, 뭐 자책도 좋죠. 근데 이걸 또 너무 이게 비관론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남 탓,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자책을 하셔도 이것을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긍정적인 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시점에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굴 탓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발전이 안 돼요. 비트이더만 얘기하니까 아쉬우실 수 있는데 이거 저한테 그대로 한번 적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코인 중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적은 비중도 아니에요. 아발란체, 헤데라, 시바이누 있습니다. 바닥 깨졌어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닥 깨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차트상으로 뭐 얼마 이하면 뭐 하락장이고 뭐 이런 거 있죠. 바닥 뚫고 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쓰레기인가? 제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한다면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제 답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이 정도의 깡다구가 없으면 코인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쓰레기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강한 어쩌로 이렇게 얘기를 할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주식을 하시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시고 저 정도의 깡다구 없는 자산에 투자하면 쉽게 말하면 남 좋은 일 시킵니다. 그러기에 딱 좋아요. 사업도 마찬가지라 전 보거든요. 주식, 금, 아파트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더 보고 지금 코인판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한 20배 정도 지금 수익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반대도 각오했어야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잃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져가는데 리스크 없는 10배, 20배가 혹시 세상에 그걸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코인이 사기라고 보지 않거든요. 본인 기준으로 이 코인은 절대 사라질 수 없다. 이 코인은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다. 이 코인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코인 사 모으십시오. 꾸준하게 사 모으시면 됩니다. 물론 보수적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알트코인 바닥이 제대로 잡힌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이거 몇 달 걸릴 수 있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바닥 잡히는 거 난 보고 추세 전환한 거 보고 들어가겠다. 오케이요. 이거 이제 본인의 성향인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성공하면 좋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제 뭐 다 같이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이거 불가능해요. 투자의 세계도 뭐 사업하면 다 성공합니까? 뭐 운동선수 하면 다 손흥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성공을 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1%, 2%면 크립토TV 그냥 구독자 나는 좀 오래 보셨다. 제가 뭐 돈을 받습니까? 제가 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1%, 2%가 아니고 10%, 20% 나온다?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대신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뭐 다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교육이 누군가에게는 저는 뭐 경험을 이렇게 공유 드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해보면 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아마 많이들 떨어져 나가실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성공하실 그분이 우리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